자신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세포닥터 박상욱입니다. 원장님, 오늘이 드디어 우리 첫 촬영 날인데 병원에 와서 카메라를 세팅할 때부터 옆에 링게루를 맡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첫 촬영이라고 긴장돼서 어제 밤에 잠을 좀 설쳤고요. 최근에는 큰 학회가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고 또 가을 학회 준비도 하고 있어서 피로감이 좀 심해서 수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수액을 맡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비타민 수액인데요, 소위 말하는 마늘 주사라고 많이 불리는 주사입니다. 저도 피곤할 때 맞는 주사라고 얼핏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 주사 말고도 감초 주사니, 배곡 주사니 그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늘, 감초, 배곡, 신데렐라, 기타 등등 많은 종류의 수액들이 존재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많은 수액의 종류가 있다 보니까 피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성분은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수액 주사를 맡고 있고 하니 어떤 수액의 종류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액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액 종류를 나누기 앞서서 수액 주사가 뭔지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가 말하는 수액은 보통 급성기 환자분들, 예를 들어 장염 때문에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가 오신 분들, 그리고 수술 받으신 분들은 수술 전후로 굉장히 체액의 소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체액을 채우기 위해서 쓰던 것이 링거 솔루션이었는데요. 링거 또는 링게루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 영국의 의사분 가운데 시드니 링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만든 용액이 이 급성기 치료에 쓰이면서 이제 링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맞는 링거는 하트만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수액이 영어로 링거인 줄 알았어서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럼 원래 수액은 이런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도대체 오늘날의 수액 주사는 어떤 종류의 주사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오늘날의 수액 주사는 피로 회복, 면역 증가,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치료용 수액, 두 번째로 비타민 항산화 수액, 세 번째로 영양 보충 주사, 네 번째로 항노화 피부 관련 수액, 다섯 번째로 면역을 높여주는 수액, 여섯 번째로 특수 목적의 수액이 있겠습니다. 기본 치료용 수액 주사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드리는 이제 수액이라는 주사들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전해질과 포도당과 미네랄 성분들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치료용 수액,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마시면 좋은 건가요? 가장 흔한 경우는 발열로 인해서 탈수가 심한 경우, 특히 소화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있으면 굉장히 수분 소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흔한 성인들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전날 과음을 하셨다, 혈관 내에 수분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맞으시면 컨디션이 금방 올라오게 되죠. 제가 그래서 즐겨 맞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즐겨하시는. 네.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주사가 비타민 항산화 수액이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수액인 건가요?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마늘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맞으셨던 거. 네, 그게 이거군요. 그겁니다. 네. 네네. 마늘 주사는 보통 비타민 B1, 프루설티아민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간 주사인데요. 비타민 B1의 경우에는 마늘 주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는 맞으시면은 마늘 성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맞으시면 코와 이 입 사이에 미묘하게 매콤한 감이 돕니다. 그 느낌을 처음에 누군가가 마늘을 먹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름이 그렇게 붙게 되었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는 특히 훅 올라오는데 그거를 즐기시는 분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비타민 항산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산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산소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성 산소기가 되면은 좋은 반응이 아니라 공격적인 반응성입니다. 얘네들은 세포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산소가요? 산소라기보다는 이제 변형된 산소이죠. 그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쓰이고 남은 찌꺼기 물질들이 주로 반응성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노화의 주범 또는 질병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산화 주사라는 건 그 산소로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주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늘 주사, 이 항산화 수액 주사는 어떤 사람들이 맞으면 좋을까요?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 또는 급성 피로가 오셨던 분, 그리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금속에 의한 손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주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영양보충 수액, 영양보충 주사입니다. 근데 이게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수액인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뭐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 알부민 같은 거를 보충해 드릴 수 있겠고,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보충해 드리는 것도, 이런 3대 영양소를 보충해 드리는 것도 보충이겠지만, 대형 병원에 가시면 환자분들이 흰색 우유빛깔 큰 백을 메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시거나 또는 식사를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과 포도당과 탄수화물과 지방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으실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신 근육력 감소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네. 항노화 피부 수액 주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배복 주사가 요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주사입니다. 네. 이제 해외에 비욘세 오. 그분이 이거를 맞고서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그분 성함을 따서 비욘세 주사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와 제 피부과 전문의 친구와 한번 깊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멜라닌 색소 합성 과정의 일부 과정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거 가지고 피부 톤을, 전체 톤을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만으로 했을 때 효과를 단독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주사를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 맞으신다면은 그걸로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루타치온은 분명히 장점은 대단히 많은 주사입니다. 항산화 주사의 사실 대표 주자이거든요.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 C나 비타민 E의 역할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음주 후에 맞으시기 딱 좋고요. 네. 간 건강 회복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피부 좋아지려고 맞는 게 아니라 이 수액은 진짜 피곤할 때, 술 먹고 힘들었을 때, 마케팅이었네요 어찌 보면.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가 면역 증강을 위한 수액, 면역 증강 수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는 어떤 수액 주사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모신 알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실 때 면역력을 더 증강을 시켜서 독감 백신의 효과를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악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서 많이들 맞고 계시는 주사입니다. 그 외에 면역 증강 주사로는 뭐 셀레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 주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면역 증강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특수 목적 수액 주사. 요거는 제가 감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어떤 수액인 건가요? 예전에는 대치동 주사라고 했습니다. 대치동 주사요? 네. 주사 이름이 대치동 주사요? 네. 왜 그 했어요? 대치동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짬짬이 병원에 가서 맞으라고. 성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은행잎 추출 성분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순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이명이나
난청, 뭐 어지럼증 이런 데에 사용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뇌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해서 기억력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요새 뇌 영양제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서 드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주사는 솔직히 효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학생들 피곤한데 그 시간에 차라리 30분 자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으면 총명해지지 않은군요. 네. 혈액순환은 잘 된다. 네, 그거에는 좋습니다. 이제 수액 주사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잘 이해가 됐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굳이 영양제를 먹거나 근육 주사로 한 번에 맞는 게 아니라 수액을 맞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영양제로 편하게 잡수시는 것도 권장드릴 만한 사항입니다. 바쁘신 생활 속에서 매번 주사를 맞으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맥 주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체내에서 정확한 양을 딱 넣어줄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구로 잡수시게 되면 위산에 의해서 한번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게 흡수가 돼서 혈류를 타고 원하는 장기까지 도달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편리성과 정확성 그리고 안전성에서 어떤 요인에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다음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액이 효과가 없고 다 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액은 맞으시면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분이 불필요하게 어제도 맞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오셨다.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어제 다 들어갔는데요. 그런 분들께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급성기 탈수, 발열, 코로나 환자분 약만 드리고 보내기가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아닌 분들에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워낙 필요했던 나머지 주사를 맞고 있던 중에 촬영을 하게 되어서 여러 주사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사는 좋은 것이다 또는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 몸과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맞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거나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이러신 분들 급성기에는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른 수액을 선택을 해서 맞으시는 게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하게 세포닥터 박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